요즘 들어 문득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지진 않으셨습니까? 북적이던 집안이 텅 비고 저녁 식탁에 홀로 앉아 숟가락을 들 때 가슴 한구석이 시큰해지는 외로움을 느껴본 적 있으실 겁니다. 누군가 곁에 있다면 이 적막함이 좀 가시지 않을까? 남은 인생 다정하게 말 한마디 건네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쩌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경고했습니다. 경솔히 맺은 인연은 반드시 경솔하게 끝난다. 젊은 날의 인연은 설렘으로 시작하지만 노년의 인연은 현실로 귀결됩니다. 잠깐의 외로움을 피하려다 평생을 지켜온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늙어 죽어도 재혼만은 신중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의 평안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평생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겨우 한숨 돌릴 만하니 외로움이라는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이때 누군가 따뜻한 손을 내밀면 남은 인생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평생의 유배 생활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기적이며 특히 이익 앞에서는 혈육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노년의 재혼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의 것을 탐하는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노년의 재혼은 평생 지켜온 삶의 방식을 송두리째 흔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50년, 60년 넘게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잠자리에 드는 시간, 좋아하는 반찬의 간, 물을 마시는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나 자신을 이루는 견고한 성입니다. 젊은 시절의 사랑은 서로 다른 두 사람이 만나 뜨겁게 부딪히며 서로를 닮아가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노년의 관계는 적응이 아니라 편안함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평생을 굳어진 습관을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서로에게 맞춰줄 기력도 의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사소한 다툼과 깊어지는 실망뿐입니다. 조용히 홀로 즐기던 아침 산책이 상대방의 늦잠 때문에 불가능해지고 소박하게 먹던 된장찌개가 상대의 입맛에 맞춰 기름진 고기 반찬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나의 삶을 침해당하는 스트레스가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스스로의 중심을 잡는 수신을 모든 학문의 근본으로 삼았습니다. 나의 일상, 나의 평화가 무너지는데 어찌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 외로움을 나 자신을 깊이 들여다보는 고요한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평생을 교직에서 봉직하고 정년퇴임한 박 선생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출가했고 넓은 아파트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의 일과는 정확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약수터에 다녀오고 아침으로는 누룽지를 끓여 먹었습니다. 오전에는 서예를 하고 오후에는 노인정에서 장기를 두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정에서 활달한 성격의 김 여사를 만났습니다. 김 여사는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식당을 운영해온 생활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박 선생의 고요함이 아닌 외로움을 보았습니다. 선생님, 혼자 드시는 밥이 맛이 있겠어요? 내가 맛있는 거 해드릴 거? 김 여사의 적극적인 관심에 박 선생은 10년 만에 설렘을 느꼈습니다. 남은 인생 저렇게 활기찬 사람과 함께하면 즐겁지 않을까? 두 사람은 자식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합가를 결정했습니다. 문제는 그날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박 선생이 새벽 5시에 일어나자 김 여사는 잠을 설친다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아니, 이 나이에 어딜 그렇게 싸돌아다녀요? 잠이나 편히 잡시다. 박 선생이 아침으로 누룽지를 찾자 김 여사는 밥맛 떨어진다며 빵과 우유를 내왔습니다. 언제적 누룽지예요? 시대에 맞게 살아야지.
박 선생이 서예를 하려 붓을 들면 김 여사는 거실에서 시끄럽게 트로트 음악을 틀고 친구들과 화상 통화를 했습니다. 박 선생은 자신의 공간, 자신의 시간이 모두 사라졌음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평화로운 일상은 지옥 같은 소음으로 변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석 달을 못 버티고 헤어졌습니다. 박 선생은 다시 혼자가 되었지만 예전의 평화를 되찾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축복은 새로운 사람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나의 일상임을 말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나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다음으로 정약용이 그토록 경계했던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노년의 새로운 인연은 평생 애써 이룬 가정을 무너뜨리는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사람의 결합이지만 그 이면에는 각자의 자식들, 그리고 그들이 가진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젊은 시절의 결혼은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지만 노년의 재혼은 그들의 것을 나누는 문제가 됩니다.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을 바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이 자신의 몫을 위협할 때 자식들의 태도는 돌변합니다.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재산 상속과 병간호의 문제입니다. 부모가 새로운 배우자를 들이는 순간 자식들은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저 집이 저 여자에게 넘어가는 건 아닐까? 어머니가 아프시면 저 남자가 간호할까? 아니면 결국 우리 몫이 될까? 이것은 자식들이 불효해서가 아닙니다. 지극히 현실적인 걱정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집안을 다스리는 제가의 중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지 않으면 만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재혼은 그 화목한 가정에 스스로 불을 지르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와 자식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명절에 오가던 자식들의 발길도 뜸해집니다. 결국 부모는 새로운 배우자와 평생 키운 자식 사이에서 비참한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외로움을 이기려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식들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비극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평생 시장에서 생선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은 이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남부럽지 않게 키워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결혼해 번듯한 가정을 꾸렸고 이 여사에게는 작은 상가 건물 하나가 남았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노후이자 자식들에게 물려줄 마지막 자산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주말마다 어머니를 찾아뵙고 가정은 늘 화목했습니다. 그러다 이 여사가 동네 등산 모임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말쑥한 차림에 다정한 말투를 가진 최 씨였습니다. 최 씨는 이 여사의 외로운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여사님처럼 고운 분이 왜 이렇게 힘들게 사셨어요? 남은 인생은 내가 호강시켜 줄게요. 이 여사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다정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고 자식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 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최 씨는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이 여사의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자고 졸랐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에 무슨 사업이냐고 반대하는 이 여사에게 나를 못 믿느냐며 윽박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들이 찾아와 최 씨와 멱살잡이를 했습니다. 어머니 평생 모은 재산에 왜 손을 대? 이 사람아, 우린 법적으로 부부야. 자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네. 평생 화목했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자식들은 그 남자와 연을 끊든지 우리와 연을 끊든지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 여사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리웠을 뿐인데 그 대가는 너무도 참혹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노년에 맺은 인연은 자식들과의 관계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이고 뼈아픈 문제입니다. 노년의 재혼은 평생을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돈입니다. 이것은 매우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게 하는 힘이 바로 재산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년의 재혼이 왜 위험한지 3가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이야기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나의 삶의 방식이 무너지고 피부치 같은 자식들과 원수가 되며 평생 모은 재산을 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사랑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을 긍정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삶의 마지막 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설렘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평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위로를 찾으려 하기보다 내면의 고요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기나긴 유배 생활 동안 세상의 모든 인연과 단절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 남을 원망하거나 새로운 인연에 기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묵묵히 자신을 다스리고 500여 권의 책을 저술하며 자신의 내면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장 위대한 시간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누군가에게 기대어 겨우 버티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굳건히 서서 자신이 평생 일구어온 것들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정약용의 유배지처럼 나 자신을 더 깊이 사랑하고 삶의 지혜를 완성하는 기회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다가 생각나는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마음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